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그런 그 수치가 여러 여론조사 업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평균 지지율이 이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은 30%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뭐 시간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렸지만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2달 사이에 무려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지지율이 60%대에서 40%대로 빠졌기 때문에 언제까지 추락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라고 하고 있죠.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또 일반 언론들이, 정상적인 언론들이 분석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일단 선관위 사태, 이번 부실 투표,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은 또 부정선거의 증거가 잡혔다, 물증이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지금도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젊은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선관위 사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선거를 앞두고 나왔던 이재명의 공수처,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거 부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우리 생활에 미치는 아주 이재명의 정책 실패, 고물가, 물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부동산 문제, 이재명의 부동산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 나타났죠. 자기가 뭐 구두 개입을 해서 집값을 눌러놨다, 그래서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고, 그중에 일부 주로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중도층이 빠져나가는데, 일부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좌파 그 지지자들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좌파 진영 안에서 지금 당권 경쟁을 놓고 불붙은 내전 때문이다. 그런 분석은 부분적으로 있죠. 좌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재명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요인들, 국민 생활이 불편해지고 이재명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고 선거 제대로 관리 못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 안에 지역적인 부분에 진보 유권자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와서 자하자찬 귀국 보고 설명회를 할 때 그 본인의 지지율이 빠지는 데 대해서 이것이 6.3 지방선거 시점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서 정청래 책임론으로 완전히 돌렸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다. 자기는 무관한 듯이 싸우고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본인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싸움을 시켰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할 때 당권 경쟁을 하는 정청래에 대해서 선거 책임론을 씌우고, 또 본인이 내세우는 김민석에 대해서는 과찬을 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싸움을 붙였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 좌파 진영 안에서 싸우는 거를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동문서답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물론 좌파의 내전이 이재명 전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어느 정도는, 아주 일부분은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진보층 유권자들이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는 요인 중에는 물론 다른 요인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일부는 좌파 내분입니다. 그것은 뭐 조금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진영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자, 오늘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이재명과 비슷한 논리로 이게 좌파 진영의 갈등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말한 거하고 그 결은 다릅니다. 이재명은 정청래 때문에 떨어진다는 건데, 김어준은 정청래의 후견인 비슷하죠. 이번에 당권 경쟁에서 정청래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죠. 아직 완전히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좀 지난번에 그 공소 취소 거래서를 제기해서
내부 반발을 사서 좀 주춤하고 있지만은 다시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방송에서 이 진영 안의 문제에서 좌파 진영 안의 문제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도 좌파 진영 안의 문제에서 찾았는데 이재명은 정청래 때문이다. 그리고 김어준은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들 지지층 좌파 안의 이 친명 개딸들 아니면 친청 개딸들 친정청래 쪽은 뒤에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있고 김어준도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서로 그 상대편 때문이다. 좌파 진영 안에서 그런 그 책임 떠넘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은 외면을 하는 거죠. 본질을 외면하고 어쨌든 당권 경쟁이 눈앞에 있으니까 거기에만 그 원인을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어준이 방송에서 이재명에게 일종의 그 급박을 하는 그런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어준 씨가 이재명 정권이 출범 후에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과거에 문재인 때 첫 번째 위기는 조국 사태였는데 그런데 그때 맞았던 첫 번째 위기하고 이재명이 지금 맞은 첫 번째 위기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 문재인 친노 친문 세력은 자기 같은 편이죠. 김어준하고 정청래하고. 문재인 때 첫 위기는 검찰의 공격이 있었고 조국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있었고 김어준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합작을 해서 조국을 공격을 했다. 거기다가 야당도 같이 조직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검찰, 언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조국을 매개로 공격을 받아서 그 문재인 정부가 첫 위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언론이 하는 것도 아니다. 언론도 여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이 국민의힘이 공세를 잘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검찰, 언론, 야당이 합동으로 공격을 해서 첫 위기를 맞았는데 이재명의 첫 위기는 검찰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자, 특별한 게 없는데 지지율이 이거를 왜 떨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김어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좌파 진영 안에서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핵심은 이거 아니죠. 선관위 사태, 이재명의 공소 취소, 물가, 부동산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진영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좌파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 결과가 이재명 정권의 명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어준이 분석하는 이 이재명의 첫 위기 이유는 뭐냐?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 큰 핵심 원인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김어준 씨는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이낙연 전 총리가 유력한 대권 주자였을 때 그때 박근혜, 이명박 사면론을 주창을 했었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낙연의 지지율이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 좌파의 핵심 지지층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이재명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전체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라는 논리를 지금 갖다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게 보안수사권, 검찰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남겨주는 문제죠. 김어준이 이야기하는 이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면 안 된다. 절대 반대를 하는데 강경파들은 이재명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에게 나중에 부담이 들어오고 또 이게 공소 취소를 위한 또 거래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 수사권을 남겨둔다고 하니까는
그 코어 지지층이 핵심 지지층이 반발을 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부분이 일부분은 작용을 했을 수가 있겠죠. 자기 안의 문제로. 그렇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김어준은 또 그렇게 일종의 혹세 무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진영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을 적대시해서 권리당원, 자기 좌파 지지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이 코어 지지층의 큰 그 흐름을 무시를 하고 이단아처럼 저렇게 나가다가 지지율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재명을 배척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김민석을 밀고 있고 이 김어준은 지난번에 박찬대를 밀어서 박찬대와 싸웠던 그 경쟁을 했던 이 정청래를 밀어서 당권을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청래를 밀고 있고 이재명은 김민석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책임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코어 지지층, 좌파 핵심 지지층의 뜻과 반대로 가기 때문이다. 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어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어 지지층이라는 것이 그 핵심 지지층은 가치연대다. 그래서 그 정체성하고 충돌하면 바로 바뀐다. 가치연대 이야기 그때 유시민이 했었죠. 친노, 친문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자기들 세력은 가치를 쫓는 A그룹 좌파. 그 다음에 신 이재명, 유 이재명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만 쫓아가는 B그룹 좌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어준 씨도 코어 지지층은 가치 연대이므로 정체성과 충돌하면 바로 바뀐다. 문재인 지지층이 이재명의 지지층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전체 주류가 이제 문재인 지지층, 이재명의 지지층이 된 건데 유 이재명이라고 해서 뉴 이재명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난 착각이다. 자,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자기들 주장대로 가치를 추구한다는 친노, 친문 세력이 쭉 이어서 그 중에서 좌파 전체 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층이 된 건데 이재명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유 이재명 해서 그걸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친노 친문으로 나오는 이어지는 그 세력을 유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세력으로 좌파의 그 어떤 핵심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재명을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착각이다. 착각이다. 이재명이 착각하고 있다. 유시민은 자기들은 이 친노 친문으로 내려오는 이 세력은 가치를 추구한다. 그리고 뉴 이재명은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같은 맥락에서 김어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영 논리로 이렇게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검찰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려고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함으로써 결국은 친청 지지층을 흡수를 하고 친명 쪽을 와해를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에 대한 겁박, 일종의 협박도 나왔는데 오늘 방송에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점을 들춰내면서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이재명이 나중에 다칠 수 있다. 다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다칠 수 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검찰의 공소권을 남겨주면 검찰에 이재명이 다친다. 그 가능성 거의 없죠. 검찰은 이제 10월 달에 없어져 버리고 공소청 만들고 공소청 안에 이제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검찰에 의해서 이재명이 다친다. 이것보다는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어 지지층 김어준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에게 제대로 코어 지지층이 반발을 하면은 나중에 다칠 수 있다. 이 이야기하는 쪽에 더 가깝죠. 뭐 어쨌든 검찰에게든 자기들에게든 다칠 수 있다는 겁박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뉴 이재명 전략에 대해서 계속 이제
폭탄을 날리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착각을 하지 말라. 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난 착각이다. 이런 평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지율 가뜩이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좌파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첫 위기가 과연 이 위기 극복이 될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